블록 우주론은 우리 우주의 시간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의식만이 이 거대한 4차원 시공간 블록 안을 순서대로 탐험하며 우리가 몸으로 경험하는 현재라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이고 제한적인 인지적 창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그 창을 통해 지금이라는 장면을 보고 있을 뿐이죠. 즉, 여러분의 유년 시절 소풍, 어제의 저녁 식사, 심지어 50년 뒤 백발이 성성해진 여러분의 모습까지 모두 어딘가에 이미 영원히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5년 뒤 여러분이 시험에 합격하는 장면 또는 시련을 겪는 장면은 이미 그곳에 기록되어 있으며 여러분은 단지 그 미래로 이동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미지의 과학 세계를 파헤치는 과학꾼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졌던 그 충격적인 장면들은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할 미스터리하고도 경이로운 주제, 바로 시간에 대한 이야기의 아주 작은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뉴턴의 절대 시간부터 아인슈타인의 상대적 시간, 그리고 현대 물리학의 최전선, 블록 우주론까지 우리가 그동안 믿어왔던 시간의 본질을 뿌리부터 뒤흔들 아주 흥미진진한 여정이 될 겁니다. 영상 시청 전에 잠시만 시간을 내어 이 과학꾼 채널의 구독 버튼과 이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제가 이렇게 거대하고 깊이 있는 과학 이야기를 계속해서 파헤치고 여러분께 더 좋은 영상을 만들어 드리는데 엄청난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간은 환상이다. 당신의 과거와 미래는 이미 존재한다. 과학꾼의 대탐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시간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마치 시간이 강물처럼 과거에서 미래로 쉬지 않고 흘러간다고 철석같이 믿어왔습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이 째깍거리는 시계 소리만큼이나 확실한 진리라고 여겼죠. 너무나 당연해서 숨쉬는 것처럼 너무나 익숙해서 단 한 번도 그 본질을 의심해 본 적 없는 그 무언가가 바로 시간일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 모든 것이 인류가 수천 년간 빠져 있던 거대한 착각이라면요,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뇌가 만들어낸 환상에 불과하다면 어떻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물리적 현상과는 달리 시간은 사실 이미 고정된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시간 속을 단지 경험하며 지나갈 뿐이라는 과학계의 충격적인 주장이 있다면요, 믿기지 않죠?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유년기, 어제 저녁밥 메뉴,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는 바로 이 순간, 그리고 여러분의 아직 오지 않은 마지막 미래조차 이미 이 우주 어딘가에 영원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마치 거대한 우주를 담은 DVD 한 장처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장면이 그 안에 이미 담겨 있다는 말이죠. 우리는 그저 그 DVD를 순서대로 재생하며 경험하는 것에 불과하고요. 오늘 우리는 이 믿기 힘들고 어쩌면 소름 돋는 주장의 근원을 파헤칠 겁니다. 인류가 수천 년간 믿어온 시간에 대한 모든 고정관념을 깨부수고 뉴턴의 절대 시간이라는 견고한 벽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아인슈타인의 상대적 시간이 대체 무엇이며 나아가 현대 물리학이 도달한 블록 우주론이 무엇을 말하는지 시간의 모든 비밀을 해부해서 당신의 상식을 송두리째 뒤흔들 겁니다. 이 영상이 끝나면 당신은 더 이상 시간을 예전처럼 바라볼 수 없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시간 그 자체의 의미에 대해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갖게 될지도 모릅니다. 각오하십시오. 당신의 삶과 죽음, 그리고 당신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다르게 보일 테니까요. 자, 미지의 과학 세계로 함께 떠나볼까요?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시간을 측정하고 기록해왔습니다. 동굴 벽화에 새겨진 달의 모양, 고대 문명의 거대한 유적에 드리운 그림자의 길이, 그리고 해와 달, 별들의 주기적인 움직임, 이 모든 현상에서 우리는 시간의 흐름을 인지했죠. 해가 뜨고 지고 달이 차고 기우는 것처럼 계절이 변하고 생명이 태어나고 소멸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마치 거대한 우주 시계의 톱니바퀴처럼 정확하고 예측 가능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진정한 시간의 과학이 시작된 것은 16세기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피사의 사탑에서 낙하 실험을 통해 물체의 낙하 속도를 시간으로 측정하고 진자의 등시성을 발견하면서부터였습니다. 이 작은 발견들은 자연 현상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고 수많은 과학자들이 자연의 법칙을 수학으로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관찰과 실험을 하나의 거대한 이론으로 통합한 인물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바로 아이작 뉴턴입니다.
나의 만유인력 법칙으로 하늘의 별들과 땅 위의 사고가 같은 법칙에 지배받음을 증명했으니 이 우주에는 완벽한 질서가 존재함이 분명하다. 시간 또한 이 우주만큼이나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흐름일지니 그 어떠한 외부의 것도 이 시간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바꾸지 못한다. 내 눈앞의 시계가 흐르는 1초는 저 멀리 태양계 끝자락의 행성에서도 정확히 1초다. 이 우주 모든 곳에서 시간은 그 자체로 영원하고 흔들림 없이 흐르는 것이다. 마치 거대한 극장의 스크린이 모든 연극의 배경이 되듯 시간은 모든 물리 현상의 변함없는 배경막이다. 내 이론이 증명하듯 이 시공간은 나의 우주국을 펼칠 완벽한 무대다. 이 절대적인 시간의 의문을 품는 것은 신의 질서를 의심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뉴턴의 이 선언은 당시로서는 그야말로 논박 불가능한 진리였습니다. 그의 만유인력 법칙은 천체 운동을 경이롭게 정확히 예측했고 뉴턴 역학은 이후 200여 년간 모든 과학기술 발전의 토대가 되었죠. 인류는 뉴턴의 이론 덕분에 해와 달의 움직임을 정확히 계산하고 먼 행성들의 궤도를 예측하며 나아가 지구상의 모든 물리 현상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론 아래 시간은 마치 폭이 일정한 끝없이 흐르는 거대한 강물과 같았습니다. 어제라는 강물은 이미 지나갔고 오늘이라는 강물을 지나면 내일이라는 강물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물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 과거로 돌아가거나 흐름을 멈춰 현재에 영원히 머무는 것은 불가능했죠. 이는 우리 일상의 직관과도 너무나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늙어가고 한 번 뱉은 말은 되돌릴 수 없으며 모든 것은 순서대로 일어납니다. 이토록 완벽해 보이는 시간 개념에 누가 감히 의문을 던질 수 있었을까요? 19세기 말 많은 물리학자들은 뉴턴 역학과 맥스웰의 전자기하학으로 우주의 모든 물리 법칙을 설명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심지어 더 이상 물리학에서 새로운 것은 발견되지 않을 것이다. 남은 것은 이미 발견된 것들의 정교함을 더하는 일뿐이다라고 자만하기까지 했습니다. 뉴턴의 절대 시간은 마치 물리학이라는 거대한 성의 가장 튼튼한 토대이자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견고한 요새처럼 보였죠. 하지만 역사는 늘 우리를 비웃듯이 바로 이 견고해 보이는 요새의 한 구석에서 작은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인류의 가장 빠른 친구, 빛이라는 미지의 존재의 미스터리한 속성에서부터 비롯되었죠. 뉴턴조차 풀지 못했던 빛의 수수께끼가 그의 절대 시간이라는 거대한 성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총성이 될 줄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뉴턴의 시대가 저물고 19세기에 들어서며 과학자들의 관심은 빛이라는 새로운 영역으로 향했습니다. 빛은 과연 무엇인가? 파동인가? 입자인가? 빛은 무엇을 통해 전달되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던 중 맥스웰이라는 천재 과학자가 빛의 본질을 전자기파로 규명하며 엄청난 발견을 이뤄냅니다. 그런데 이 빛에는 정말 희한한 성질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항상 일정한 속도 초속 약 30만 킬로미터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배가 물 위를 움직이면 물살의 영향을 받듯 당시 과학자들은 빛이 우주 공간을 채운 에테르라는 매질을 통해 전달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마이컬슨과 몰리라는 두 과학자는 아무리 실험해도 에테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빛은 마치 아무것도 없는 진공 속에서 항상 동일한 속도로 날아가는 정말이지 미스터리한 존재였죠. 바로 이 빛의 미스터리에서 출발하여 뉴턴의 절대 시간을 완전히 박살내버린 이가 있었으니 그 이름도 유명한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입니다. 1905년 그의 나이 불과 26살 때 발표한 특수 상대성 이론은 단 두 가지의 놀라운 가정에서 출발합니다. 첫째, 모든 물리 법칙은 어떤 관성계에서든 동일하다. 그리고 둘째, 빛의 속도는 누가 어떤 속도로 움직이든 어떤 방향으로 빛을 쏘든 항상 일정하다는 것입니다. 약속이나 한 듯 시공간이 아무리 변화해도 빛의 속도는 항상 초속 30만 킬로미터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인슈타인은 이 단순한 두 가지 가정에서부터 상식을 뒤엎는 결론을 도출합니다. 만약 빛의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빛의 속도에 가깝게 빠르게 움직인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놀랍게도 여러분에게는 빛의 속도가 일정하게 보이지만 바깥에서 정지해 있는 사람에게는 여러분의 시간이 느려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시간 지연이라고 부르죠. 이젠 시간은 더 이상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관찰자의 상대적인 운동 상태에 따라 다르게 흐르는 상대 시간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옆 사람의 시간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친구 뉴턴은 훌륭한 학자였네만
시간이라는 거대한 강물에 대해선 너무 성급한 결론을 내렸지. 자네가 빠르게 달리는 기차 안에서 공을 위로 던지면 자네는 공이 일직선으로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을 보네. 하지만 바깥에서 자네를 지켜보는 나에게는 공이 대각선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 공이 이동하는 거리가 늘어났지만 빛의 속도는 항상 일정해야만 해.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거리를 똑같이 만들기 위해선 자네의 시간이 느려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네. 믿기 힘들겠지만 이 우주의 진실이지. 그리고 말이야, 나는 늘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네. 만약 내가 빛을 따라잡는다면 빛은 나에게 어떻게 보일까? 하하, 이 질문 하나가 뉴턴의 우주를 완전히 바꿔놓을 줄 누가 알겠나? 아인슈타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0년 후인 1915년 그는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이 빛의 속도에 의한 시간 지연을 설명했다면 일반 상대성 이론은 중력에 의한 시간 지연을 예언합니다. 그는 시간과 공간이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인 시공간이라는 하나의 통합된 실체를 이룬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시공간은 우주의 배경이 아니라 거대한 질량을 가진 물체에 의해 휘어지고 늘어나는 유연한 존재라는 겁니다. 마치 거대한 볼링공을 탱탱하게 편 고무 시트 위에 놓으면 시트가 움푹 파이는 것처럼 질량을 가진 행성이나 별은 주변의 시공간을 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휘어진 시공간 속에서는 시간마저 느려집니다.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 근처에 가면 시간이 거의 멈추다시피 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 단순한 SF적 상상이 아니라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정확히 예측하는 현상인 겁니다. 인터스텔라에서 주인공들이 블랙홀 근처의 행성 밀러에서 몇 시간을 보냈더니 지구에서는 무려 2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린 충격적인 장면, 다들 기억하시죠? 그저 영화적 연출이 아니었습니다. 극단적인 중력 지연 현상을 시각적으로 잘 구현한 과학적 연출이었던 겁니다. 화면 전환, GPS 위성 이미지와 작동 원리 시각화, 원자시계를 통해 시간 오차를 측정하는 연구실 영상, 실제 GPS 오차 발생 시뮬레이션 화면.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단순한 이론으로만 남아있다면 저 과학군 채널이 이렇게 열심히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이 이론은 이미 수많은 과학적 실험과 현실 속 증거로 증명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GPS 내비게이션이 가장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지구 상공 약 2만 킬로미터를 시속 14,000km로 빠르게 움직이는 GPS 위성들은 두 가지 시간 지연 현상을 동시에 겪습니다. 빠르게 움직임으로 특수 상대론에 따라 지구보다 시간이 하루에 7마이크로초 느리게 가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구보다 중력이 약한 곳에 있으므로 일반 상대론에 따라 지구보다 시간이 하루에 45마이크로초 빠르게 갑니다. 이 두 효과를 합산하면 위성 안의 시간은 지구보다 하루에 38마이크로초씩 더 빠르게 경험됩니다. 이 미세한 시간 차이를 상대성 이론으로 정확히 보정하지 않으면 GPS는 불과 하루 만에 수 킬로미터의 오차를 발생시켜 여러분은 목적지가 아닌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든 GPS가 정확히 길을 안내하는 것은 바로 아인슈타인의 시간 지연 이론을 매일 계산해서 보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기권 상층에서 빛에 가까운 속도로 날아오는 뮤온이라는 불안정한 아원자 입자는 그 자체의 수명만 따지면 절대 지구 표면까지 도달할 수 없습니다. 평균 수명이 2.2마이크로초밖에 되지 않아 수백 미터밖에 못 가 사라져야 하죠. 하지만 이 뮤온의 시간이 빛의 속도로 움직임으로써 지구 관찰자에게는 느려지는 시간 지연 현상 덕분에 지표면에 있는 우리 관측소까지 도착하는 것이 명백히 확인됩니다. 스위스 CERN의 거대한 입자 가속기에서 입자들을 가속하면 이들의 시간이 느려져 수명이 연장되는 것도 이미 수없이 정밀하게 측정된 사실입니다. 즉, 시간이 상대적이라는 것은 더 이상 논쟁의 여지가 없는 과학적 진실입니다. 뉴턴의 절대 시간은 무너진 지 오래고 시간은 이제 관찰자의 운동 상태와 중력에 따라 유연하게 변형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시간에 대한 우리에게 훨씬 더 기묘하고 섬뜩한 진실을 속삭입니다. 그것은 바로 과거, 현재, 미래가 이미 모두 존재한다는 충격적인 주장으로 이어지게 되죠.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통해 시간은 절대적인 강물이 아니라 관찰자의 움직임과 중력에 따라 유연하게 변형되는 존재임을 밝혀냈다는 사실, 이제는 충분히 납득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시간이 상대적이라는 것이 더 나아가 과거, 현재, 미래가 우리 생각처럼 흐르지 않고
모두 이미 존재한다는 의미로 이어진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현대 물리학자들은 또 한 번 깊은 심연으로 뛰어들었고 그들이 마주한 진실은 우리의 직관을 완전히 박살내버릴지도 모릅니다. 바로 블록 우주론이라는 현대 물리학의 가장 기이하면서도 강력한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여러분이 지금껏 상상했던 이 시간의 흐름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부정합니다. 블록 우주론에 따르면 뉴턴이 믿었던 절대적인 시간 흐름도 아인슈타인이 말했던 상대적인 시간 흐름도 우리 의식이 만들어낸 환상에 불과할 뿐이라는 겁니다. 과거, 현재,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까지 모든 시간은 이 우주라는 거대한 4차원 시공간 안에 영원히 고정된 형태로 존재합니다. 좀 더 쉽게 비유해볼까요? 여러분이 영화를 볼 때 필름 속 모든 장면들은 이미 처음부터 끝까지 찍혀서 존재합니다. 스크린에 재생되기 전부터 말이죠. 여러분은 단순히 이 필름을 재생 버튼을 눌러 순서대로 경험할 뿐입니다. 영화 속 등장인물에게는 시간이 흐르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그 필름 전체를 손에 쥐고 있는 외부의 관찰자에게는 모든 순간이 동시에 존재하는 겁니다. 20세기 물리학자 헤르만 민코프스키는 시공간이란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일어나는 무대다. 모든 시간적 사건은 이 무대 위에서 펼쳐지지만 그 사건 자체는 영원히 존재한다고 말하며 이 개념에 초석을 다졌죠. 블록 우주론은 우리 우주의 시간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의식만이 이 거대한 4차원 시공간 블록 안을 순서대로 탐험하며 우리가 몸으로 경험하는 현재라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이고 제한적인 인지적 창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그 창을 통해 지금이라는 장면을 보고 있을 뿐이죠. 즉, 여러분의 유년 시절 소풍, 어제의 저녁 식사, 심지어 50년 뒤 백발이 성성해진 여러분의 모습까지 모두 어딘가에 이미 영원히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5년 뒤 여러분이 시험에 합격하는 장면 또는 시련을 겪는 장면은 이미 그곳에 기록되어 있으며 여러분은 단지 그 미래로 이동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이 이론에 따르면 시간은 흐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존재하는 것입니다. 마치 공간 속 한 점이 특정 위치에 고정되어 있듯이 시간 속의 모든 순간은 고정된 위치에 이미 박제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시간 블록 안을 끊임없이 지나갈 뿐이고요. 이는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면 미래가 바뀐다는 우리의 기본적인 인과율 개념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만약 미래가 이미 존재한다면 우리가 가진 자유의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의 모든 행동과 선택은 이미 정해진 운명과 다를 바 없다는 걸까요? 이 질문은 과학을 넘어선 철학의 영역으로 확장됩니다. 수많은 과학자와 철학자들이 여전히 논쟁을 벌이는 지점입니다. 특히 결정론이라는 철학적 난제와 깊이 연결되어 있죠. 물론 모든 물리학자가 블록 우주론을 100%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학자들은 우리가 경험하는 현재가 진짜 흐르는 것이며 미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시간의 환상이라는 주장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여전히 블록 우주론의 함의를 놓고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양자역학의 확률적 세계관과 블록 우주론의 결정론적 세계관은 서로 충돌하는 지점들이 존재합니다. 양자역학은 모든 것이 확률적으로만 존재하며 관측하기 전까지는 확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니까요. 하지만 블록 우주론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주는 가장 강력하고 동시에 가장 섬뜩한 함의 중 하나임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를 다시금 되돌아보게 만드는 강력한 이론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토록 강력하게 시간이 흐른다고 느낄까요? 블록 우주론이 맞다면 우리의 이 강력한 직관은 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블록 우주론이 맞다면 우리 뇌의 이 강력한 직관은 과학적 진실이 아닌 거대한 환상이라는 걸까요? 인간의 뇌가 만들어내는 가장 교묘한 착각이란 말입니까? 현대 뇌과학과 인지과학은 그 답을 우리의 뇌에서 찾습니다. 우리의 뇌는 외부로부터 쏟아져 들어오는 수많은 감각 정보들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뇌는 이 정보를 끊임없이 편집하고 재구성하며 나아가 하나의 서사로 엮어냅니다. 마치 유능한 감독처럼 말이죠. 우리의 뇌 속에는 시간을 담당하는 특정한 기관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해마는 에피소드 기억을 담당하여 과거를 기록하고 전두엽은 미래를 계획하고 예측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측두엽은 순서와 시간의 흐름을 인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뇌는 이러한 과거의 기억이라는 데이터와 미래의 계획 또는 예측 데이터를 끊임없이 참조하고 업데이트하며
이 모든 정보를 조합하여 현재라는 연속적인 장면을 우리 의식에 투영합니다. 마치 여러 대의 카메라가 찍은 조각난 영상들을 하나로 이어붙여 매끄러운 영화를 만드는 것처럼 뇌는 우리의 감각 정보들을 끊임없이 이어붙여 연속적인 흐름을 가진 현재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금 이 순간만이 오직 진짜처럼 느껴지는 것이고 모든 사건이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 미래로 흐르는 덫처럼 경험되는 거죠. 결국 우리가 느끼는 시간의 흐름은 뇌가 만들어낸 고급스러운 인지적 착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뇌는 우리가 복잡하고 위험한 세상 속에서 효과적으로 생존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시간이라는 비선형적인 우주의 본질을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고 이해하기 쉬운 선형적인 흐름으로 번역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이 현재는 뇌가 만들어낸 환상적인 현실 조각일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의식은 블록처럼 고정된 시간 추구에서 뇌라는 통역사를 통해 시간이라는 필름을 순차적으로 재생하며 경험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을 강력하게 느끼는 과학적인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미지의 과학 세계와의 깊은 탐험을 통해 시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기묘하고 경이로운지 직접 확인하셨습니까? 뉴턴의 절대 시간이라는 견고한 믿음이 어떻게 빛이라는 작은 존재에 의해 흔들렸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우리에게 시간은 유연하게 변형되는 존재임을 알려주었으며, 나아가 블록 우주론이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의 그림임을 속삭였습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시간의 본질에 대한 모든 답을 알지 못합니다. 블록 우주론 역시 아직은 논쟁 중인 이론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시간은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평범한 흐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시간은 우주와 생명의 가장 깊은 미스터리 중 하나로 인류가 풀어야 할 가장 위대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시간이 정말로 고정된 블록 안에 존재하고 우리는 그 안을 여행할 뿐이라면 인류는 정말로 시간 여행에 성공할 수도 있다는 뜻이 아닐까요? 영화에서나 보던 타임머신이 현실이 될 수도 있을까요?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어떤 위험을 감수해야 할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우리가 던진 이 거대한 질문을 바탕으로 인류의 시간 여행 가능성을 미지의 과학 세계에서 더욱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양자역학은 시간 여행에 대해 무엇을 말할까요? 블랙홀이 시간 여행의 열쇠가 될 수 있을까요? 당신의 상상을 뛰어넘는 이야기가 또 한 번 펼쳐질 겁니다. 혹시 오늘 영상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 또는 시간에 대한 여러분만의 기묘한 경험이나 질문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가장 흥미로운 댓글은 제가 직접 답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과학에 빠진 남자 과학군이었습니다.